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국과 협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최근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을 때와 같은 반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원론적인 입장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5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이전에 진행된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 think the range could probably hit all of South Korea and parts of Japan. That, of course, would endanger our deployed forces as well.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6일 발사한 미사일이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고려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경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통천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는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며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미북 정상회동 이후 6번째, 올해 들어서는 8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미북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물질 생산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 북한의 거듭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선제 타격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억지 전략에 변함이 없으며 미군 통수권자와 영내 동맹국들에게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파인 총장은 북한의 16일 아침 미사일 발사 이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기존 억지 전략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억지력은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싸움을 지향하며 선제 타격안의 변화 검토로 규정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군사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억지력 셈법이 늘 작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다음 주 초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회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올해 안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고 또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기간 한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 외교수장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 2016년 8월에 열린 제8차 회담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적인 통제력을 이룰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베트남식 개혁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유력 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도 개혁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랜드 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이 가능한지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대미 협상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 채택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을 계기로 두 나라의 상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서 베트남과 비슷한 점이 거의 없어 북한이 조만간 개혁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Kim Jong-un is the only one calling the shots as far as anyone can tell. I mean, there's rumors that there's different factions and different family members that may be upset with him. 그로스먼 선임 연구원은 베트남은 급진 개혁에 반대하던 레주원 총비서가 사망하면서 새 지도부의 개혁이 탄력을 받았지만 북한은 그런 환경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은 당시 심각한 식량난과 부정부패, 남베트남과의 통합 과정에서 겪은 반발과 부작용 등으로 쇄신, 즉 도이머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관리들 다수가 경제개혁보다 특권 유지에 더 관심이 있는 점도 개혁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에도 시장 활동을 위한 일부 사회 경제적 공간이 생겼지만 규모가 여전히 작고 실험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위해 핵과 인권 정책을 바꿀 충분한 의지를 증명하면 이런 걸림돌은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런 조짐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스먼 선임 연구원은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며 기존의 모기장식 경제특구를 유지한 채 점진적인 노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동탄호의 표류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붕따오항 인근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약 170m 길이의 선박이 지난 6월부터 2달간 같은 지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4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를 출항한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입항을 거부당하고 선주회사가 위치한 베트남마저 입항을 하지 못한 채 4개월 넘게 해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동탄호가 공해상을 전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4개월간 피해액은 하루 약 $10,000, 모두 12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 배가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배가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영원히 폐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한 회사 또는 3개에서 4개 회사 정도가 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이번 동탄호 사태가 업계 내 대북 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재나 이런 게 일반인들에게 또는 회원인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제재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YG 어네스트와 이 배를 이송했던 동탄호가 문제됨으로써 현실화됐고 경각심을 심는 데 계기가 된 거죠.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운업계에 의도치 않게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As UN Security Council members, we must convey to the captains of these ships, to their owners, and anyone else involved in these transfers, we are watching them, and that they must cease their illicit activity. 재무부도 북한 해상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될 경우 초래될 잠재적인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미국 달러로 거래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업계가 유엔 제재와 별도로 미국의 독자 제재, 더 나아가 세컨더리 보이콧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대북자금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 로비를 위해 투자한 대미 로비 자금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165만 5천 달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스위프트는 특히 미 의회에서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 부과 조항을 포함한 브링크 액트가 추진되자 이에 대해 본격적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링크 액트는 지난해 상원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해 지난 회기 자동 폐기됐고 스위프트의 로비도 중단됐습니다. 일본 경찰이 세탁기와 생활용품을 북한에 56만 달러 넘는 규모로 수출한 자국 기업인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도쿄 소재 후소 일렉트로닉 앤 머시너리 전 대표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을 위반해 북한에 56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물품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61세의 이 기업인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의자, 샴푸 등의 생활용품을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이나 홍콩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외에도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경제산업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의 무역 거래는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